시간에는 기체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와 관련된 법칙 중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돌턴의 분합 법칙이라든가 또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STP라고 하는 것은 표준 온도, 표준 압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STP는 표준 온도, 표준 압력이라고 하는데, 주로 화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보통 이제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가지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자, 부피는요. 부피는 일단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압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온도에 대해서는 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보일 법칙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4리터를 차지하고 있는 1기압 상태의 기체, 부피를 쫙 내려서 2리터로 낮춰주게 되면 압력은 증가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더 줄여서 만약에 1리터를 만들었다. 압력은 더 증가할 겁니다. 부피는 줄어들고 있는데 압력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 우리 대기압 상태에서 여름엔 몸이 좀 늘어지죠. 겨울에는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만들려면, 자, PV는 콘스탄트하다.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T분의 V는 콘스탄트하다. 결국 P1, V1은 P2, V2가 된다는 얘기고,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 여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 등온, 등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압력과 온도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에는 부피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만들어 보면 PVT는 콘스탄트하다. 그래서 P1, V1, T1은 P2, V2, T2가 된다. 이게 이제 보일-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어떻게 주어지냐면 처음 압력, 처음 부피를 주어지고 나중 압력이 어떻게 변했을 때 부피는 얼마냐, 또는 부피는 얼마가 됐는데 압력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그랬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부피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당연히 부피는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화학에서 양을 나타내는 건 몰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비례상수로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P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PV가 되고요. 식을 만들려면 비례상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 이게 이제 비례상수입니다. 자,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했는데, 이 비례상수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하면, 이거는 0도시 1기압에서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요것을 1몰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R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R값은 어떻게 됩니까? NT분의 PV가 되나요? 자, 몰수 얼마라 그랬어요? 1몰. 그리고 온도는 0도라고 했으니까 절대 온도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213.15를 더해야 되는 거고, 이게 켈빈이 되는 거고, 압력은 1기압이라고 했습니다. 부피는 얼마예요? 22.4리터.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0.082리터 atm per 켈빈 몰이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기체 상수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P분의 nRT로부터 기체 상수 R 값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전 시간에 강의했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PV는 nRT로부터 PV는 n분의 WRT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여기서 부피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PN분의 WRT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까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의 분압 법칙인데 이건 간단해요. 자,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가서 이 몰 분율 구하는 공식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인데 기체의 경우에는 확산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B 기체의 분출 속도 대 A 기체의 분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밀도의 제곱근의 반비례 또는 각각의 분자량 값의 반비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는 건 요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기체의 속도보다 A라는 기체가 뭐 1.5배 또는 2배다. 그럼 그때의 A 기체의 분자량은 A 기체의 분자량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우리가 B 기체를 안다면 B 기체 분자량 알 거고 속도 안다 그러면 여기선 약분되고 요 A라는 미지의 물질의 분자량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그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맛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요 시간에 정리해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PV는 nRT라고 하는 거, R 값이 어떻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 PV는 nRT는 n분의 WRT인데 V 값이 어떻게 유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돌턴의 분압 법칙,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까지 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왔는데 요 법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